압력을 적절히 재분배해주고 분산시켜줄 수 있는 이제 매트리스를 선택했으면 그 매트리스의 특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해줘야지 되겠죠, 당연히. 예를 들어서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매트리스들 봤을 거예요. 무게가 푹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.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꺼짐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. 그 매트리스 위에 그 린넨이나 시트 같은 걸 또 덧대잖아요. 적절히 신체 뼈 돌출 부위를 가라앉혀주고 감싸줄 수 있게 그런 매트리스와 잘 밀착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소재이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땀이라든지 체온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줄 수 있는 통기성도 좋아야 됩니다. 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매트리스 위에 까는 시트나 린넨의 소재, 재질도 중요합니다. 또 중요한 게 시트나 그런 린넨이 잘 구겨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구겨진 걸 모르고 구겨진 상태로 장시간 환자분을 눕혀놓는다든지 그러면 린넨의 구겨짐만으로도 압력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욕창이나 피부 손상을 또 야기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항상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. 특히 욕창 환자들한테 많이 활용하는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압력 관리를 해야 돼요. 에어 매트리스가 좀 고사양 에어 매트리스는 정전된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압력을 유지시킨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의 그 에어 매트리스는 정전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압력이 빠져버리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상태로 오래 놔두면 당연히 욕창이 악화된다든지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의 에어 포켓의 어떤 에어 상태가 적정 압 수준인지 항상 그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에어 매트리스의 압력을 빵빵하게 최고치로 조절해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에어 포켓의 압력이 너무 과하면 신체 부위가 이제 가라앉지 않겠죠? 그러면 오히려 그 신체 표면에 걸리는 압력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 우리 대정에서도 다양한 체중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에어 매트리스 압력별로 걸리는 압력을 측정해 봤는데 오히려 최고 압력보다는 한 중간 정도의 압력이 피부 표면에 걸리는 압력이 낮았어요. 그래서 무조건 에어 매트리스 압력 관리한다고 해서 압력을 최고로 이렇게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휴대용 압력 측정기 같은 게 없는데 적정한 압력인지 어떻게 합니까?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매뉴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에어 매트리스가 있으면은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보통 이제 똑바로 누웠을 때 꼬리뼈 부분에 압력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. 무게중심이 그쪽에 있어갖고 꼬리뼈 쪽까지 쭉 손을 넣어봐서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올려보는 거예요. 압력이 너무 작다. 그러면 손가락 올릴 틈도 없이 바로 뼈가 만져지고 그 다음에 압력이 너무 크다. 그러면은 손가락 두 개를 다 올려도 꼬리뼈 쪽에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압력이 너무 과한 겁니다. 그때는 압력을 좀 약하게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로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압력을 어떻게 경감시키고 재분배할 거냐. 거기서 이제 매트리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설명드렸는데요. 아무리 비싼 매트리스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인체의 어느 부분에는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일본에서 수입한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좋은 매트리스를 썼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욕창이 안 생길 거야. 욕창이 잘 나을 거야. 그렇게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매트리스만으로 모든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치료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100% 다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적절한 매트리스를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욕창이 계신 분들이라면 욕창 부위를, 그 다음에 욕창이 없고 욕창 보호 위험군 환자분들이라면 욕창이 호반하는 부위에 피부를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. 욕창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외력이라고 했는데 이 외력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마찰력, 전단력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. 뭐냐면 시간이라는 변수예요. 동일한 곳에 이렇게 세 가지 힘이 걸리는 건데 만약에 동일한 곳이 아니라면 위치를 바꿔준다면 이곳에 걸리는 그 시간이 달라지겠죠. 쉽게 얘기해서 자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면은 힘이 걸리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그 부위 한 부분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죠. 외력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욕창을 예방하고 욕창이 있는 환자도 이제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자세 변경을 할 거고 어떤 주기로 자세 변경을 할 것인지 자세 변경을 할 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 전담 한의사 이태정 원장이었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